밀리티오와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특강 영어 유형편 11강의 9번과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독해 공략법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빈칸 내용 추론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설명을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그렇죠. 우리가 빈칸이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자. 나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찾아야 되는 단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 독해 공략법을 가지고서 우리 11강의 9번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빈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 빈칸이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In short는 즉 짧게 말해서 요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총 정리해주는 어떤 주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can 뒤에 동사절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주어를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주어가 뭐가 됐냐면 자 달걀들을 하나의 바구니 안에다가 모두 집어넣는 것은이 주어예요. 이거 우리가 주어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했는데 일단 자 달걀이 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어쨌든 자 달걀들을 하나의 바구니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는 것은이 주어입니다. 이거를 본 상태에서 자 오지선다형을 한번 오늘은 먼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기억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준다. 파지티브네요. 자,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막는다. 네거티브가 되겠죠. 자, 세 번째, affect, 영향을 주는데 바로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방법에 영향을 준대요. 그럼 이건 네거티브일 수도 있고 파지티브일 수도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buffering이 무슨 뜻이냐면은 완충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완화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뭐 했을 때? 우리가 위험에 직면했을 때란 얘기죠. 자, 그럼 이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risky,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얘기를 했었던 when you face a threat가 그대로 아래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4번하고 5번은 일단 위험에 직면했을 때 4번은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5번은 위험에 직면했을 때 안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답이 갈립니다. 자,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 위에서 어떤 위험에 직면했을 때란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유추가 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더불어서 빈칸 문제가 맨 뒤에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앞 문장이 토픽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앞에만 봐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바로 답을 고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앞에 문장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을 다루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연구가 보여줍니다. 어떤 개인의 자아 복잡성에 대한 정도가 중요한 결과를 야기한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은 자아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더불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특히나 뭐 했을 때라는 조건이 나와요. 뭐 했을 때, 사람들이 직면했을 때, 부정적인 어떤 이벤트 상황이나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중요한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첫 문장을 봤다면 우리가 답이 몇 번이랑 몇 번으로 추려지나요? 그렇죠. 일단 답이 4번하고 5번으로 추려지고요. 동시에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얘기했었던 self-ex가 이 self-complex이랑 관련이 되어져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만 보고선 답을 골랐다라고 하면 그 학생은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거야. 자, 여기서는 아직 정확하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줬고요. 사실 여러분들 셀프 컴플렉시티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앞으로 셀프 컴플렉시티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네거티브 이벤트를 만났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가 분명히 뒤에서 나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서술을 하고 있냐면 if절로 이제 시작을 해요. 조건을 나타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뭐를 찾을 수 있냐면 이 but을 또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but 뒤에도 또 if가 있습니다. 즉, 이 self complexity에 대해서 A의 상황과 B 상황으로 두 번 나뉘어서 이제 설명을 해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석을 할 줄 안다면 사실 답을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은 처음부터 읽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앞에를 좀 봤더니
사람들이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자아 복잡성이 이제 높은 사람이라면이에요. 더불어서 B번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당신이 자아 복잡성이 낮은 사람이라면이란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결과만 보고서도 충분히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that is 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self complexity가 높다라는 게 대체 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부연 설명을 읽었더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정의를 내리죠. 스스로를 정의를 내리는데 어떤 면에서 정의를 내리냐면 많은 겹치지 않은 어떤 영역들로 자기 스스로를 정의를 내립니다. 고맙게도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뒤에 for example이란 예시가 나왔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student, 그 다음에 skier, 그 다음에 volunteer, 그 다음에 어떤 fan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겹치지 않는 자아의 영역을 규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자아의 복잡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B번 같은 경우는 읽을 필요도 없이 자기 자아의 그 정체성의 영역이 어떻게 됐다?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고 다양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조건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어떤 이벤트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반응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피시면 되는데 당연히 그 결과는 둘 중에 하나만 또 읽으시면 충분히 답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서로 반대가 되니까. 자, 그랬더니 뒤에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자아 복잡성이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 시험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성향이 이제 likely to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더 낮추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자아 복잡성이 낮은 사람들보다 자아 복잡성이 높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거기서 오는 타격이 적을 것이다 라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파악이 됐어. 근데 이 self-X를 우리가 도무지 모르겠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찬찬히 봤을 때 하나의 바구니에다가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전부 다 집어넣는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A로 느껴지시나요? B로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B로 느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몇 번으로 고를 수 있다? 답은 5번으로 고를 수 있다. 즉 위치상으로 봤을 때 in short 자리는 앞서서 얘기했던 but 뒤의 자리에서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문제를 틀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빈칸 자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되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 self-X를 앞에 있는 self-complexity랑 같이 연결을 했어야 했었고요. 이거를 하나의 바구니에 다 집어넣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self-complexity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사람이다 라는 거를 연결을 할 수 있어야 풀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4번하고 5번을 조금 답이 갈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빠르게 프리뷰 같이 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독 예습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어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단어 하나만을 외우기보다 어떤 우리가 짝꿍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같이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면 능동수동을 위해서 보통 우리가 confront A with B라고 하죠. A가 B와 직면하다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야? A가 없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됐어? 수동이 됐다. 무엇에 직면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더불어서 overlap이 겹치다예요. 거기서 파생된 형용사 같이 보시면 될 거고요. 중요한 건 contain. 사실 저는 이번 지문에서 이 컨테인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컨테이너면 무슨 뜻으로 알고 있죠? 보통은 그렇지 컨테이너 생각나죠. 무엇을 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어떤 박스 안에다가 그걸 다 집어넣었어. 꾹꾹 집어넣었어. 억누르다도 이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contained 하면은 보통 억눌려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핵심이 되는 어휘를 가지고 스토리라인을 전개하는 스키밍을 같이 해보실게요. 자, 이 글은 앞서서 얘기하듯이 자아 복잡성에 대한 내용으로서 자아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가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아 복잡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둘을 비교를 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자아 복잡성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정적인 성향이
다소 억눌러지는 경향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아 복잡성이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사건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낮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자아에도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로 전개가 되어지는 글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편하도록 학습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같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연구가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주냐면 어떤 한 사람의 정도죠. 즉 자아 복잡성에 대한 정도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조건이 나오죠. 특히 뭐 했을 때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죠. 특히 뭐 했을 때 사람들이 직면했을 때, 뭐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부정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바로 이것이 즉 자아 복잡성의 정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장이요. 여기서 상상해 보세요라고 명령문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learning의 ing는 imagine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를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learn은 이제 무조건 우리가 배우다 학습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여기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을 거예요. 뒷문장을 봤더니 중간고사 시험을 잘 못 봤다라는 것을 배우다라고 하면 어색하죠.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중간고사 성적이 안 좋다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네거티브한 이벤트에 직면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그 self complexity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첫 번째,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면, 근데 그 사람이 누구? 그렇죠. 자아 복잡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근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that is, 즉이라고 해서 지금 설명을 해준다고 했어요. 이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면으로 정의를 내버려요. 즉 많은 겹치지 않을 영역의 면으로 스스로를 정의 내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보통 자아 복잡성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러분들을 예시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학생이자 또 스킬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자 헌신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자 어떤 그룹의 열정적인 팬 이렇게 각기 서로 겹치지 않은 영역으로 자기 스스로를 규정짓는 사람들을 셀프 컴플렉시티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종속절이 되겠고요. 그 뒤에가 이제 주절이 되는 겁니다. 자, 부정적인 성향은 이 주어예요. 자, 그리고 나서 동사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is relatively contained가 이제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부정적인 성향이 즉 어떤 성향? 여러분들이 그 좋지 않은 시험 성적으로부터 얻게 된 부정적인 성향은 is relatively 상대적으로 억눌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더불어서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자, 여기 the negativity부터 contained까지가 주절이고요. 앞에가 종속절, 그럼 뒤에도 종속절. 그럼 여러분들 이 affecting의 ing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분사 구문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게 영향을 주는데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학생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에만 이제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죠. 학생으로서는 내가 너무 슬프고 막 힘들기는 하지만 내가 갑자기 글리의 음악을 들었을 때 갑자기 너무 행복해지고 뭐 이렇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뒤에 내용은 여러분들 얼추 유추가 가능할 겁니다. 당연히 역접 벗이 나와야 되고요. 만일 여러분들이 자아 복잡성이 낮은 사람들이라면 한 다음에 뒤에 서치 대시 나왔어요. 같이 필기해 주세요. 서치 대시 같이 붙어 있으면 뭐뭐 할 정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뒤에를 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즉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아까는 겹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겹치게 되죠. 더불어서 to a great extent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상당한 정도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to the extent가 정도죠. great가 들어갔으니까 상당한 정도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상당히 겹치는데 무엇과 겹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다른 정체성들과 이제 겹치게 됩니다. 이럴 정도로 이제 자아 복잡성이 낮은 사람들은 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어법 체크하실 건 you have가 identity 꾸며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주어. 부정적 성향은이 주어예요. 빨리 동사 찾아주세요. 자, associated가 동사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자, 우리 associated도 어떻게 외워야 돼? associate A with B라고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A가 없어요. 얘는 PP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당연히 뒤에 있는 is가 되는 겁니다. 해석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동일하게 일단 시험 성적이 좋지가 않아. 그래서 좋지 않은 시험 성적과 관련되어진 부정적인 성향은이 주어고 이제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여러분들의 평가, 즉 자기 자신, 학생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평가를 낮게 할 경향이 있고요. as well as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뒤에 먼저 해석을 했었어야 됐어요. 뭐뿐만 아니라 spillover는 여러분들 흘러가는 겁니다. 퍼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퍼져나가서 그 부정적인 상황에 퍼져나가서 또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 그냥 단순히 학생으로서의 그 자아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다른 겹치는 정체성을 평가하는 그 방법에도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 자체가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핵심을 갖고 가니까 사실은 4번 문장을 읽을 필요도 없었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다시피 이 if절인데 앞에 뒤에 but 사이를 두고서 if를 해놨어. 그러면 하나는 이제 high in self complexity였고 두 번째 게 low in self complexity였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high in self complexity라는 그 A 하나만 파악을 했다라면 굳이 B에 해당되는 이 문장을 읽지 않고서도 전반적인 주제를 파악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대신 주의하셔야 되는 게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야 돼? 여러분들 구문 독해를 잘 체크를 하시면서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요지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달걀들을 하나의 바구니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는 것을 위험할 수 있다. 뭐를 직면했을 때 위협적이고 자기 자신과 관련된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어법은 threatening 같은 경우에 얘가 지금 누구 꾸며줘요? 그렇죠. 뒤에 있는 event를 꾸며주고 있어요. 위협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위협을 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ing가 된다라는 것 같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 로직이 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얘 어휘도 볼 필요가 있어요. 어휘로 시험을 나올 가망성도 있어 보이고 빈칸은 제가 3개를 좀 찝어봤습니다. 일단은 이 컨테인들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어떻게 해석이 됐었죠? 억제되는, 제한되는 이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했었죠. 내용상으로서도 자, 이 self complexity가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사건에서 벌어진 부정적인 성향이 다소 억눌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쁜 감정은 그 하나의 정체성에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contained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contain이란 단어를 무조건 담다 라고만 이제 암기를 한다면 1, 2, 3, 4, 5번에서 얘를 못 고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얘를 한 31번 정도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단어 하나만 밑줄 쳐져 있는 빈칸 문제로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으로는 2가지의 문장인데 얘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될 어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문맥적으로 풀어야 되다 보니까 정반대가 되는 단어들이 유추가 된다면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네거티브가 포지티브로 바뀐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none이 이제 빠졌다라든지 그리고 contained 역시나 마찬가지죠. 선생님은 얘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요런 단어들을 가지고서 어휘로서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1강의 9번 지문은 선생님이 읽으면서 들은 생각이 이거 지문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가위로 오려서 책상에다 좀 붙여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얘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문에서 딱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문을 읽고 나서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무슨 얘기냐?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바구니 하나에다가 자기 달걀을 전부 다 집어넣는 것은 매우 can be risky,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대한민국의 그 수험생이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친척들 만났을 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그거 아니었어요? 고3이니? 어머 얘 고3이래. 너 고3이구나. 결국에는 이제 나의 이름은 없어진 거야. 나는 이제 고3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학교에 와서도 선생님들이 고3이라고 부르죠.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도 고3 선배님들이라고 이제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마음가짐을 뭐라고 해요? 1년 동안 나는 없는 거야. 내가 원하는 페북 같은 거 해서도 안 되고, 나 이제부터 잠은 어떻게 자야 되는 거고, 난 이제부터 죽었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3월달 모의고사 있었죠. 한번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의 격차를 보면서 또 무너지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아 복잡성이 높고 낮고의 자시구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타이틀이 하나밖에 없는 대한민국 수험생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너네들의 자아 정체성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야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것 좀 하면서 해 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글하고 선생님의 메시지는 조금은 달라. 왜냐면 우리는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고 본인의 이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선생님이 우리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수험생이라는 타이틀,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들고 있는 그 바구니 있죠. 그 바구니를 하나의 죄책감 없이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는 잠을 더 자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예전부터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을 거야. 맞죠? 그래서 체력전이다, 장기전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 지금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이 조금 무너집니다. 왜냐면 모의고사를 봤더니 마음이 급해. 그리고 딱 드는 생각은 그거지. 주위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나보다 더 성적이 좋은 애들이 저렇게 공부를 하는데 내가 쟤네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잠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시 계획을 수정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실력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일단 첫째, 영어는 절대평가죠. 내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더 한다라고 해서 나의 등급에 영향을 끼치지를 않아. 이해되죠? 그 다음 2번째, 선생님 다른 건 죄다 다 상대평가인데요? 그거 나도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상대평가여서 등급을 나눈다 해도 어느 정도의 틀린 개수는 정해져 있을 거야. 여러분들은 분명히 고등학교 3학년 되기 전에 계획을 세웠을 때 등급 옆에다가 쓰지 않았어요? 내가 틀려야 되는 유형 또는 개수 또는 점수를 여러분들이 적었을 거라고. 그러면 내가 몇 번을 틀렸고 몇 개를 틀렸고 몇 점을 받느냐는 나보다 공부를 잘한 애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더 많이 틀리는 거고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디 부탁하건대 겨울방학 때 본인이 세웠던 계획에 있어서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 아니면 지금까지 공부를 해봤더니 약간 시간적으로 내가 잘못 쓰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비효율적이다 라는 건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 잠을 줄이겠다 라는 건 첫째로 절대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몸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2-3시간 수면을 취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페북 아예 삭제를 해버렸잖아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그냥 내가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책감이 없이 페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예를 들어 일요일 날은 내가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자는 시간이야. 그럼 자기 전에 내가 페북을 뭐 1시간 반 동안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평소보다 3시간을 더 자고 1시간 반 페북을 한다. 또는 아니면 1시간 반 영화를 본다. 아니면 1시간 반 책을 본다. 게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그때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주일에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는 시간이야. 그래서 절대로 그걸 하는 동안에는 죄책감을 느끼면은 안 돼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정해놨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은 일주일에 나의 그 바구니를 잠깐 내려놓고 죄책감 없이 내가 쉬거나 아니면은 내가 즐기거나 아니면 내 몸이 편해질 수 있는 시간을 한 4시간 반 정도를 주말에 꼭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의 얘기가 터무니없게 들려지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그렇게 시간을 짜놨죠. 나중에는 체력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잠이 쏟아져서 못해. 이런 상황이 고등학교 3학년 한 100일쯤 되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울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공부를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준다라는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페북 다 지웠다라고 하는데 어떤 날에는 공부하다가 짜증나서 페북하게 되지 않나요? 그리고 페북을 하는데 한 새벽 3시까지 한 다음에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잘 걸 하고 막 짜증이 나던 찰나에 갑자기 또 엄마가 와가지고 그 저놈 핸드폰 잔소리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짜증이 막 폭발. 그러면 그 여파가 언제까지가? 내일까지 가잖아. 왜? 나 어제 공부를 못했거든. 근데 잠도 못 잤다? 근데 엄마의 잔소리에다가 엄마가 속으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짜증나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망쳐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네들 위험해, 거기서 당장 나와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게 현실이 되죠.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극복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뒤따르는 보상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진짜 20대 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별의별 직업을 다 가지면서 진짜 재밌게 놀고 진짜 재밌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되, 문제는 이게 손에 안 잡히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거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바구니를 모아라. 죄책감 없이 잠깐 놓아놓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를 꼭 하세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수능 특강 11강 이제 끝이 나고 있죠. 그럼 유형편도 거의 끝나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미 가르칠 거 거의 다 많이 가르쳐 준 것 같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어법적으로도 여러분들 그걸 느꼈을 거예요. 초반에는 동영상이 되게 길죠. 선생님 말을 천천히 한 것도 있기는 있어. 어색해가지고. 근데 천천히 하는 것보다도 선생님이 그 얘기를 계속 했었을 거예요. 자꾸 멈춰서 어법적인 것으로 자꾸 설명 엄청나게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거의 테마 형태로 요번에는 분사구문이고 요번에는 뭐 대동사고 이런 식으로 되게 길게 설명하고, 심지어 기출문제도 막 보여줬을 텐데 이 선생님 요즘에 왜 기출문제 안 보여줘?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초반에는 기출문제 있어서 좋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앞에서 다 했어. 그래서 그걸 똑같은 거 굳이 계속해서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나는 가장 어려운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를 다 흡수를 했었더라면은 사실 영어의 실력이 엄청나게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강까지 선생님의 영상을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본인이 이것을 얼마만큼 받아들였고 복습했고 흡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 사이에서도 실력이 다 나뉜다고요.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이 뭐 어법적으로 엄청나게 길게 설명해 줄 것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형편이 끝난다라는 것은 결국에 모의고사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거의 다 설명을 맞춰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뭐야?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선생님이 하는 것이고, 선생님이 계속 구문독해를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해석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해석을 잘해가는 것, 그런 정도가 이제 선생님하고 끝까지 같이 가게 되는 방법이 되는 거지. 가장 이제 뭐 핵심이 됐었던 문제 푸는 방법, 어려운 어법, 그 다음에 문제 출제자의 의도, 이런 것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선생님 저 아직 3월 이제 시작인데, 아니 이미 여러분들이 겨울방학부터 공부를 해왔던 그
범위만 봐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공부를 해왔던 자신의 모습, 자신의 태도를 보고 자신의 정신 상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위 친구들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말고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끝까지 누가 지치지 않고 가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여부가 갈립니다. 주위 친구들에게 영향받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렇게 장기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회복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글의 주제를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 글의 주제는 바구니를 놓아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글을 하나의 바구니에다가 다 담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아의 복잡성이 넓은, 즉 여러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도 거기에서 오는 타격이 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에요. 알겠죠? 선생님이 얘기는 그거가 별개로 여기선 중간고사 얘기를 한 번 얘기했지만, 솔직히 우리는 어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3월달, 4월달, 6월달, 7월달, 9월달, 10월달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매일매일 문제 풀면서 틀릴 때마다 나의 자아가 상처를 받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그거는 그래도 좋아. 내가 공부를 했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근데 공부를 하지 못했을 때에도 계획대로 실천하지 못한 나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나의 자아는 상처를 받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보다도 여러분들의 그 수험생이라는 그 타이틀이 아마 더 좀 무거운 그런 상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타이틀이 여러분들이 완전히 압도하게끔 두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다음 지문을 빨리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다음 지문으로 바로 이어가기가 굉장히 지금 어색한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보통 이런 얘기를 하고서, 자 얘들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딱 이렇게 해야 멋있는 건데, 그죠? 근데 선생님 만에 하나 이 다음 지문을 설명을 안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날에 지문 3개를 또 공부를 해야겠죠? 보통 학생들은 그러죠. 선생님 괜찮아요, 내일 3개요 라고 하는데, 나는 알아. 뭐가 중요하다고?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오늘은 예정되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11강에 10번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EBS 좀 칭찬할 만한 것이 11강의 9번 지문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자아 정체성에 상처를 입을까봐 10번에는 쉬운 지문을 줬습니다. 좀 빨리 가도록 할게요. 빈칸을 봤을 때, 자, if를 여러분들이 찾으셨다면,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뭐가 된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었을 때 당신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결과를 찾으라는 거가 되겠고요. 한마디로 여기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당신이 어떤 업체를 이제 설립을 하는데 경쟁사 근처에다가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인데, 완전 고맙게도 얘가 문장의 맨 마지막에 아니면 바로 뒤에 답에 근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뭐가 나왔냐면 똑같이 주어 you가 나왔고요. also가 나왔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 여기가 만에 하나 부정적인 내용이라면 이 빈칸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가 긍정적이라면 이것도 역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될 겁니다. 즉 역접이 아니라 A와 B가 서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B를 정확하게 봤더니 당신은 또한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기회냐면 고객을 그 경쟁사들로부터 뺏어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게 된대요. 그러면 여기 빈칸 같은 경우에 당연히 좋은 내용 나와야 돼, 나쁜 내용 나와야 돼. 좋은 내용 나와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오지선다용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체킹을 하는 거죠. 컴사로. 1번 같은 경우에는 경쟁적인 우위를 이제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학생 여러분들이 you give, you also give 해서 1번으로 고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어쨌든 상대방보다 그 근처로 내가 이사를 갔을 때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갖는다라는 내용이 앞에서 나와야 될 거예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죠? 경제적인 장려책을 그 지방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피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피하게 되냐면 어떤 이점을 잃을 가망성을 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혁신을 통해서 우월해지려고 노력한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경쟁을 한다라기보다 협력을 통한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1번부터 5번까지 다 왠지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로 고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으나 이미 키워드가 어느 정도 체킹이 됐습니다. 3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 지역이 그들에게 주는 이익이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그 근처로 안 가면 그 이익을 잃을 텐데 그 근처로 가게 되면 잃지 않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요거 하나 팁을 좀 선생님이 주고 싶어요. 앞서서 이미 주제, 제목, 요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하긴 했었습니다. 우리가 주제를 파악함에 있어서 not A but B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에요? A가 아니라 B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not A, rather B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기보다는 B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A를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민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지민이의 춤선이 예뻐서라기보다는 지민이의 고운 심성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민이의 춤선이 좋기는 하지만 심성이 그만큼 더 좋다라고 해서 그 심성이 좋다라는 걸 강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했어? 결국에는 나레이 법비를 이제 썼다라는 것 자체가 이 비가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서 얘가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해석해 보자면 어떤 특정한 유형의 업체들은 tend together 같이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같은 지역에. 그런데 그 이유가 반드시 A라서기보다는 B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같은 지역에 모인 이유가 뭐가 된다? 자신들의 경쟁사가 자신들보다 더 어떤 이득을 취하는 어디로부터 그 지역으로부터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너가 그 근처로 가게 되면 걔들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대한 이득을 너가 취할 수 있게 되고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을 뺏어올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위치라는 말이 중요했었고 그 위치에서 따르는 어드밴티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셔서 답은 3번이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프리뷰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선생님 얘기를 너무나 잘 들어서 정독 예습을 해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되게 멋있게 딱 9번까지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정독 예습을 해온 보람이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 10번 지문을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어휘를 좀 보자면은요. 자, 이거 학생 여러분들이 디자인이라고 해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designate예요. 그래서 designated 지정되어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얘가 이 두 개가 왜 각조가 표시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되게 자주 보고요. 심지어 imperative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서 한번 나왔었다. 그죠? imperative는 선생님이 언제 얘기했었냐면 이때 가주어 진주어에서도 우리가 소위 should가 생략되는 당위절에 대한 어법을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을 때 선생님이 이 imperative라는 형용사를 언급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mperative는 이미 암기가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처음 봤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앞에 지문에서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어법도 같이 공부했었어요. imperative는 앞에서 뭐라고 외웠어요? 그렇죠. 필수적 이인으로 우리가 외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는 왜 필수적인이 아니죠? 의미상으로 사실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으로는 patron, 단골 고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핵심이 되는 어휘를 가지고 스토리라인 전개를 해볼게요. 이 글은 맨 처음에는 좀 가볍게 시작하죠. 우리 집 근처에 있었던 비디오 가게가 시내로 옮겼다. 자, 그러면서 이제 특정한 어떤 유형의 업체들이 같이 모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꼭 그런 특정한 업체들을 여기다 지어야 해요 라고 정부에서 지정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꼭 지정이 되어서 라기보다는 분명히 그 지리적으로 주는 이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상대방, 나의 경쟁자가 그 이점을 나보다 더 취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이점을 나도 얻기 위해서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영화관을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가볍게 맛집 생각할까요? 맛집이 서로 모여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거기가 맛집에 몰려있는 일종의 핫플레이스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는 피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사장의 입장에서는 첫째, 나도 그냥 핫플레이스에 오픈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의 기존의 단골 고객이 그쪽으로 빠져나갈 가망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요번에 11강의 10번 지문도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몇 년 전에 비디오 가게가 바로 우리 집 아래 길에 있었는데 그 비디오 가게가 closed, 문을 닫은 다음에 moved downtown, 시내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자, 그 이유, 즉 그러한 이동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해서 이 대절은 여러분들 주격, 보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보셔야 되겠죠. 또 다른 비디오 가게가 had opened downtown. 이 비디오 가게가 가기 이전에 먼저 오픈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미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법적으로 had opened는 선생님이 방금 전에 해석을 하면서 힌트를 줬어요. 위에서 보면 우리 집 근처에 있었던 비디오 가게가 문을 닫고 이주를 했죠. 그런데 그 이동을 한 것보다 또 다른 비디오 가게가 문을 연 건 더 먼저였을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학생 여러분들이 두 번째 동사의 시제를 궁금해한다고요. 선생님, 여기는 왜 과거 완료가 안 나왔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 진행을 언제 써요? 과거의 어떤 사실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과거 진행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had been operating 해도 사실 틀리지는 않아요. 과거 완료 진행 써도 되고 단순히 과거 진행을 써도 의미상으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과거 진행을 썼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 시제를 물어보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had opened는 당연히 이 시점보다 먼저여야 되니까 대가고가 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지문은 앞에서 이미 해석을 해드렸던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해석을 좀 패스하도록 할게요. 4번 지문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해석을 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자, 특정한 유형의 비즈니스가 같이 모여 있는 이유 는 반드시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because 뒤에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럼 그들이 같이 모여 있었던 그러한 지역들은 자, for say 여기서 say는 이를테면이란 뜻이죠.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관 아니면 법률회사 이런 것으로 특수하게 지정이 되어서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데는 특별하게 지정되는 구역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시제같이 수동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rather 그렇다기보다 그것은 뭐에 대한 이유가 되냐면 아무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의 경쟁사가 to gain an advantage over them. 그들보다 어떤 특정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여러분들 그 업체를 경쟁사 근처에다가 짓게 되면 여러분들은 avoid 피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여기 ing 왜 왔더라? 그렇죠. 얘는 avoid는 목적어를 동명사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득을 잃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줘요. 더불어서 대절의 수식을 받고 있죠. 뒷문장을 봤더니 주어, 사용식 동사. 근데 목적어가 하나가 없네. 그럼 여러분들 이 대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해석은 어떻게 되죠? 그들의 위치가 그들에게 주는 어떤 이득을 잃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을 또한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사형식이죠. 스스로에게 뭐를 주게 되냐면 바로 to steal이 chance를 꾸며줍니다. 고객들을 from them, 여기는 되면 경쟁사들이겠죠. 경쟁사들로부터 고객들을 뺏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결론에 해당됩니다. 뭐뭐 하면 할수록이라고 해석하세요. 더 많은 영화관이 함께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그 지역은 알려지게 됩니다. 뭐로써? 한마디로 no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e known as 비동사가 becomes 대신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관 구역으로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빨리 체크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여기 있는 데는 시간적 연대요.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영화 특별 구역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면이에요. 새로운 영화관들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죠. 똑같은 지역에다가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고객 단골들에 대한 잠재적인 손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9번 문장은 어법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face가 지금 5월이란 병렬에 걸렸죠. 어디에 대한 병렬이냐면 가주어, 진주어, to open에 대해서 걸렸구나. 한마디로 여기는 to face가 해당이 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문의 이해를 마무리를 했고요. 여러분들 마지막 로직을
살펴보시자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순서랑 빈칸 문장이 좀 보입니다. 순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A에서의 단서는 그 이동에 대한 이유예요. 그 이동은 뭐냐면 우리 비디오 가게가 이동을 했다라는 부분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이 rather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라기보다는 이것 때문이야 해서 not A, rather B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C번 같은 경우는 also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혜택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혜택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고요. 빈칸은 뒷부분에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첫 번째 거보다도 이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 31번에서 어휘 자리 하나에다가 밑줄 쳐놨을 때 항상 이 imperative는 시험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아이고요. 이미 기출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즉 필수적이다라는 모든 단어가 다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맨 마지막 문장 이주하지 않으면 우리 단골 고객을 잃을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직면하게 된다. 이 포인트도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9번 지문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이야기해줬던 부분은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진심 어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내일은 11강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과 12번 절대 독해 공략법에 맞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정독 예습으로 여러분들 학습해오시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11강의 9번과 10번 문제는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